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김태훈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파트너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로봇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 분위기 굉장히 양호하고 앞서도 브리핑해드렸다만 이제 삼성전자, 엔비디아 로봇 개발 협력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오늘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역시나 AI 쪽 관련된 뉴스가 미국에서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AI 버블론이라는 건데요. 그 AI 버블론의 가장 핵심에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젠스랑 CEO가 올 연초에 CES 2025에 나와서 피지컬 AI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죠. 그리고 1년여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한 2달 후면 다시 CES 2026이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그때 이 피지컬 AI가 좀 더 구체화된 그리고 말 그대로 돈을 버는 기술로서 어떻게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공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 손을 잡았다는 것은 즉 이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함께 동반해서 성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이 로봇 사업을 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엔비디아로부터 그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GPU를 약 5만 장 정도를 공급받을 예정이고 그 5만 장의 AI 가속기를 이런 로봇 개발하는 데도 투입을 할 겁니다. 물론 반도체 개발하는 데도 사용이 되죠. 그렇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앞으로 수익을 내는, 지금 현재 3분기까지는 적자를 내는 회사인데요. 앞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회사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것은 대장주, 즉 로봇 이 산업에서 대장주가 되고 있고 내년 1월 달 연초에 열리는 CES 2026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주가가 급락할 때 막판에 엔비디아와 삼성전자가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 손을 잡았다, 동맹을 할 것이다, 또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장 막판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를 급등시켰고 그다음에 장 종료 후에 그다음에 넥스트레이드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주가 상승을 보여줬죠. 그러면서도 오늘 장에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50만 원대 가격에서 여기까지 흘러내린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조정은 받은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고 해도 하락을 하면 저가 매수가 대기하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는 쪽보다는 앞으로 이 회사가 삼성전자와 함께 손을 잡고 만들어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들어갈 이 휴머노이드 로봇, 이 새로운 시장, 이 시장에서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결국은 로봇주를 전반적으로 견인해서 이 로봇 종목 테마주를 이끌어가는 대장주가 될 것입니다. 네, 이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협력에 따른 수혜를 가장 크게 받아갈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휴머노이드에 탑재될 AI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또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장품주도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 중국과 일본이 외교 분쟁이 심화되면서 K-뷰티주들이 또 주목을 받아가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알령이라는 게 지난 2017년 우리가 미국의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하면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견제하고 미국을 견제하면서 이 중국 한알령이라는 걸 만들었고 이게 공식적인 문서로 나온 건 아니지만 중국인들이 알아서 눈치를 보면서 한국 제품을 기피하고 또 일단 애국 소비라는 게 일어나면서 한국 제품을 시장에서 좀 밀어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 내 중산층 이상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보따리상을 통해서 아름아름으로 한국 제품을 소비해 왔죠. 그런데 이번에 이 에이펙 2025에서 이 미중 간에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 간의 외교 마찰이 아주 심하게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그런 성명을 내놨고 이에 따라서 중국인들이 알아서 일본 편 항공기를 취소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아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으로 쏠려있던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 관광 대체지로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요번에 무비자로 중국인들의 그 입국을 허용해 주면서 또 대규모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요번에 올해 연말까지 가보면 아마도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2천만 명을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네. 이런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를 찾아서 우리나라 내에서 이 한국의 그 K-뷰티를 소비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 K-뷰티를 경험해본 사람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K-뷰티를 수입해서 판매하고 또 소비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면서 이 화장품주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수출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2억 달러만큼 수출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55억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화장품을 만들고 기획하고 하는 그런 면에서 좀 의미 있는 회사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OEM과 ODM을 해주는 겁니다. 어느 화장품 회사가 화장품을 기획하든 그 요청하기만 하면 그에 맞는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 인디 브랜드라고 해서 새로 한국식 화장품을 지향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브랜드들이 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그 자회사인 미국에 있는 그 화장품 회사 거기를 통해서 이런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죠. 특히 이번에 가장 취약했던 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번 연초에 법인장 중국 코스메카 차이나의 법인장을 교체하고 또 이 아드님이 경영권 승계를 받으면서 이 중국 쪽을 자신의 경영 능력을 검증받는 그런 그러니까 이 테스트 베드로 좀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 지금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해외 분야에서는 대부분 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매출액만 1,824억이고 영업이익은 272억을 달성을 했고요. 당기순이익은 223억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44%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78.8%,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161%가 증가한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실적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메카 코리아를 화장품 주지에서 가장 좀 중심에 두고 보시는 게 앞으로의 실적 면에서, 그러니까 수익률 면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호텔, 레저, 카지노를 넘어서 K-뷰티까지 관심을 많이 받아가고 있고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적도 좋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눈여겨보실 종목으로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 골라봤고요. 이어서 포착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마다 나와주고 계신데 오늘은 포착주 어떻게 준비해 보셨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좀 고가주 뭐 몇만 원짜리 하면 이게 비싸 보인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일부러 좀 저가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네. 하지만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죠. 지금 시장의 큰 흐름은 AI 쪽에 있던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이런 그 한한령 해제의 수혜를 받는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된 이런 쪽으로 이 소비주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도 내수 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소비 쪽에다가 그러니까 인벤트를 주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 내수 쪽 관련된 종목들 중에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쓰고 그 관세를 환급받는 그런 면에서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회사가 그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소비를 하고 관세를 이 환급받을 때 거기서 수수료를 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사업을 우리나라에서만 하느냐 싱가포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올 연초만 해도 그 프랑스에도 하고 있었고 프랑스 올림픽 관련해서 수익이 많이 날 줄 알았는데 그 프랑스 법인이 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가가 폭락을 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이렇게 두 개 법인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을 꽤 괜찮게 내고 있어요. 이 회사가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이 올해 예상으로는 2천만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주목해야 볼 것은 상반기에는 우리나라가 조기 대선이니 말 그대로 작년 연말에 12월 달에 있던 뭐 계엄령이니 이런 것 때문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분기까지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이 거의 한 1,800만 가까이 되고 있고 그런 증가 추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에도 계속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 원달러 환율이 1,467원, 1,460원을 넘어가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 everything cheap 하면서 모든 게 싸다라고 말을 하죠. 달러를 갖고 소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화가 달러에 대해서 굉장히 약세를 나타나고 있죠. 이럴 때는 이 수출주도 마찬가지고 이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여행사주들이 굉장히 주가가 급등하는 게 수익이 날 게 뻔히 예상되기 때문이죠.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찾는 이 관광객들이 쓰고 관세를 환급받을 때 받는 수수료를 챙기는 이 글로벌 텍스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글로벌 텍스프리는 매수가 6,500원 이하에서 분할해서 매수하시는데 매수 단가를 낮추면서 매수량을 늘리는 전략으로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8,5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6,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착 종목으로 글로벌 텍스프리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8,500원까지 잡아주셨고요. 실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3분기 실적도 나왔을까요? 네, 3분기 같은 경우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355억, 영업이익이 75억.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이 각각 36%, 41% 증가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 계속될 건데요. 내년 상반기에 올해 상반기와 비교해 봤을 때 기저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이 말 뜻은 우리나라를 찾는 사람들이 내년 상반기에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글로벌 텍스프리는 수익이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실적은 결국은 주가를 밀어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가격 조정을 받고 좀 싸게 보일 때 이럴 때가 지금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글로벌 텍스프리로 함께 만나봤고요. 한일령의 반사이익으로 인해서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적 흐름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